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이따위 망발을 뱉어내는 내 놈은 너는 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것이냐? 이대로만 읽으면 표가 된다며 적어준 걸 읽기만 하면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며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굽히고 북핵을 포기한다든 그렇게 센 척하면 북한이 내 놈 앞에서 겁먹고 움츠릴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 내 놈이 북한에게 달려오라 하면 북한이 달려오고 대화하자면 대화하러 나오고 핵을 없애라고 하면 내하고 핵을 없앤다든 죽이겠다고 설치는 놈에게 같이 죽을 수단이 있는데 너라면 숙이겠냐? 그따위 인식이면 세계 모든 나라에 호구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내 놈처럼 천지분간 못하면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아. 같이 있다가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자에게 누가 가까이 하려 하겠냐. 위협을 당하면서 포기할 북한이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 리가 없잖아. 이 어리석은 작자야. 언제나 최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안정과 안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 그런데 내 놈 말대로라면 실효성도 없는 방안을 떠들면서 불안전성을 키우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맡기면서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고 기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 놈 말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대북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바이든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용당하고 호구만 되는 한심한 발상이라는 것이지. 이명박 박근혜 시절 대화나 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의 당사자로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로지 내내하며 굽신거린 결과가 뭐냐? 말이 좋아 강경 일변도지. 그야말로 굴종 외교의 끝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집권기 동안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핵 개발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이 대체 단 하나라도 있었냐?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은 그 시기에 문재인 정권처럼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마주하고 대안을 찾았다면 북한핵은 완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킬체인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행여나 북한이 보복이라도 해올까봐 무서워서 주겠다는 전작권을 못 받겠다며 뒤로 미룬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다. 미국이 아니면 밤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쟁이들이 권력 유지에 도움된다며 북한 수뇌부를 죽여버리겠다 주절거리고 대화 창구는 모두 다 닫아 걸면서 정신나간 년처럼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치고 6.25 참전을 기념하는 전승절에 시진핑 옆에서 중국에 알랑거리다가 오바마에 찍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에 저항 한번 못하고 전쟁 위기의 방관자 역할을 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집권 9년 대북 정책의 결과였다. 우크라이나, 대만에서의 군사작전은 우리와 다르다.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의 당사자이니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이란 걸 양측이 할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는 그 반대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이들 나라의 갈등 해소 장소가 되는 것이다. 38선이 유지되고 묵인하는 대가를 미국이 약속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 중인 그 상황에 미국이 부랴부랴 사드를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그 사드가 대통령이 탄핵 중인 가운데 설치를 해야 될 만큼 실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커져만 가던 상황이었다. 당시 보수 언론은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을까?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쟁 분위기를 약화해야 한다는 기사 대신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김관진을 비롯한 강경론자들의 발언을 싸이다라며 기사를 실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익이나 국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이 보수 언론들이고 오로지 보수 정당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라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서 평화나 대화 외에는 그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 갈등 해소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주변국들의 명분을 주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대사관 직원이나 가족, 거주 중인 국민의 대피를 권고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일본은 즉시 군부를 떼면서 위기론을 증폭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사태를 조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북한과 단순하게라도 교전이 발생한다면 킬체인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힘의 우위로 북한을 상대한다는 자가 대통령이라 했을 때 경제에 미칠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휴전 중인 국가라는 리스크는 급부상하게 될 터이고 당연히 환율은 급락할 것이고 경제 혼란이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다. 현재 압도적인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이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지율 1에서 2위를 다투는 윤석열의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해외 투자자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의 하락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란 존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적지 않은 리스크이며 윤석열의 발언과 지지율이 그런 리스크와 연계되어 이미 작동을 시작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정부이던 2007년 7월에 2000을 돌파한 코스피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2000 언저리에 머물며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내 놈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경제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는 말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자주외교와 실용외교로 국격이 올라가자 2021년 1월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3000을 넘었다. 2021년 지표를 보면 내수 회복이 더딘 부분도 있지만 교역과 경제지표 전 부분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식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 것 같으냐. 세계가 인정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문재인 정부 성과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 폄훼하고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안보라고 주장하는 미친 작자의 지지율에 국내외 경제 주체들이 미래 한국의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리스크로 손해보는 건 대한민국이다. 이미 경제 제재로 숨통이 조여진 북한은 손해라는 걸 보고 말 것도 없다. 북한이 이를 손해본다면 대한민국은 100 이상을 손해봐야 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최대 수단이 유엔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로 보면 더 이상의 제재나 압박은 불가능해 보인다. 입으로야 지킨다고 하겠지만 국제 제재 틀을 중국이 무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중국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도 미국엔 없다. 그야말로 윤석열 내놈 혼자서 국제 정세와 시류를 읽지 못하고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라며 선동하는 언론에 너무 많은 국민이 놀아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뭐라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라고요?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만나는 건 정상 외교가 아니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교를 하는 것이란다. 정상들이 만나서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해보자. 그 약속을 서로가 원하고 얻어내려고 만나는 것이다. 그런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내놈 말대로라면 외교라는 것을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거나 상대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 외에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북한과의 정상 외교가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쇼를 한 것이라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자 선대위 해체하고 별별 짓거리를 다한 내놈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최근에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결이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전에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지만 혹시 모를 윤석열의 당선을 무척이나 의식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 아들이 전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최우수 용사상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광고나 멤버십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